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꼭 후회하게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돈 자랑입니다. 오늘은 왜 절대 돈을 자랑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주변이 달라집니다. 아직 큰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작은 변화가 생기죠. 직장에선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조금 더 좋은 걸 고르고, 가족 모임에선 내가 계산을 조금 더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심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이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돈을 자랑한다는 건 사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내 주변의 관계의 균형을 흔드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제 데이터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수준이 다르다고 인식되는 관계는 평균 3개월 내에 정서적 친밀감이 4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돈 이야기가 등장한 순간부터 관계는 미묘하게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자녀가 부모님께 요즘 수입이 꽤 늘었어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보죠. 그 말 이후 부모님은 단순히 기뻐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생활비를 조금 도와줄 수 있겠네. 그럼 명절 때 용돈을 조금 더 줄 수도 있겠네. 물론 가족의 기대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도움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당신의 경제력은 가족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서운함이 생기죠.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형은 잘 버는데 동생은 힘들면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비교 심리가 생깁니다. 결국 가족 간에도 돈으로 인한 미묘한 경쟁과 거리감이 만들어집니다. 친구 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 한 사람이 먼저 성공하면 대부분 처음엔 축하해줍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친구의 성공을 바라보는 시선은 곧 나의 상대적 실패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는 내가 가진 절대적인 소득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격차에서 느끼는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돈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패배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A씨는 회사에서 승진하고 연봉이 30% 정도 올랐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죠. 그 자리에서 무심코 나 이제 연봉 8천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 사이에 연락이 점점 줄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 중 절반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쟤는 이제 우리랑 다르구나 라고 느꼈던 겁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의 문제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돈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주변엔 불필요한 관계가 몰려듭니다. 흔히 말하는 날파리가 꼬이는 거죠. 이익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찾아옵니다. 형, 오랜만이야. 사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지금 당장 돈이 조금 필요해. 혹은 아이 등록금이 이번 달까지인데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냐는 식입니다. 그런 부탁은 처음엔 진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한 번 응하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탁이 이어지고 언젠가부터 그 관계의 중심엔 신뢰가 아니라 돈이 남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돈을 친구로 삼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은 비대칭 정보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가진 자원과 의사결정 능력을 알고 있지만 당신은 그 사람의 진짜 목적을 모릅니다. 결국 신뢰가 아닌 돈으로 연결된 관계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돈 자랑이 실제 소비 습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를 과시적 소비라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할수록 소득보다 소비 증가율이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한국은행 가계금융통계에 따르면 소득이 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7배로 증가했습니다. 즉, 돈을 더 벌수록 자연스럽게 쓸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 부분은 실제 필요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소비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를 훨씬 더 자극합니다. 예전에는 자랑이 말로 끝났다면 지금은 사진 한 장, 짧은 스토리 하나로 수백 명에게 퍼집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당신을 잘 버는 사람, 혹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 인식이 다시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에는 옷도 그 수준에 맞춰야 할 것 같고 식사 장소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기준이 어느새 생활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조용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용함은 그들의 전략입니다. 돈은 조용히 움직일 때 복리가 붙습니다. 드러나는 순간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세무, 시선, 요청, 오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얽히죠. 그래서 그들은 자산보다 관심을 관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지키는 힘은 높은 수익률보다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비교나 기대가 적을수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만큼 판단도 더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돈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가겠다는 결정이죠. 돈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소비를 통제할 수 있고 관계를 잃지 않으며 결국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는 건 빠를 수도 있지만 그 부를 오래 지키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불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함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